간단하게 미국 시장하고 다음 주 경제지표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일 날 미국 시장은 장 초반, 그러니까 점심 때까지만 해도 약세를 보였지. 그래서 다우지수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1.6, 1.5% 내외까지 급락하다가 이제 파월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반등하는 흐름을 보여줬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바닥권을 좀 만드는 모습을 보여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낙폭과대 쪽에 놓여져 있었던 기술주들과 그리고 이제 코스트코가 이제 실적이 안 좋게 나오면서 6% 떨어진 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반등하는 흐름을 보여준 상황인데, 특히 이제 목요일에 이어서 금요일 에너지나 또 유틸리티 이런 쪽이 상승을 했고, 거기에 이제 시간에 의해서 상승을 미리 보여줬었던 브로드컴 역시 뭐 시간의 상승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8%대 반등을 좀 보여줬지. 근데 지금 보게 되면 미국 시장에서 기술주들이 좀 좋다고 했었던 종목들이 1월, 2월 미국 중국의 딥시크 발표 이후에 다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미국 시장 전반적으로 특히 이제 엔비디아도 그렇고, 그죠? 엔비디아도 딥시크 발표 이후에 급락했다가 회복했다가, 그죠? 그 하락갭을 메꾸고 나선 오히려 또 저점을 붕괴하면서 내려오면서 월봉으로 보게 되면 조정 흐름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을 보여줬지. 자, 이제 미국 시장의 지수 움직임을 좀 보기 전에 이제 금요일 날 나온 이야기들 좀 보게 되면 이게 여기 어디 갔어? 안 올려졌네. 자, 일단 미국의 이제 고용이 먼저 발표가 됐는데, 고용이 비농업 고용, 그죠? 1월 달에 15만 5천 개였는데 예상은 16만 개였었는데 15만 1천 개신가. 근데 생각보다는 이 비농업 고용 발표 앞두고는 오히려 이제 8만에서 10만까지. 왜냐면 이제 그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공무원들 해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해서 상당히 불안감을 보여줬는데, 그거에 비하면 비농업 고용이 잘 나왔어. 다만 이제 실업률이 4.0%에서 4.1%로 소폭 증가를 했고,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가계주사에서 경제활동 참여 인구, 그러니까 취업을 하려는 의사를 갖는 부분이 줄어든 상황에서 실업률이 4.1%로 증가를 했기 때문에 조금 안 좋은 부분이지. 그런데 이제 아까 도표에서 보듯이 12시 반부터, 그죠? 12시 반부터 이제 트럼프가 연설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부터 나스닥, 다우지수 다 할 거 없이 반등 흐름을 보여주는 상황으로 갔는데, 이제 그게 파월이 경제가 양호하고 노동시장이 견고하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장기적으로 2%의 목표치에 가까워지고, 관세로 인해서 단기 인플레 기대가 일부 상승했지만 장기 기대는 대부분 안정적이다. 요 얘기가 이제 나타나면서 미국 시장이 마이너스 1.5% 내외에서 급격하게 이제 되돌리는 흐름들을 보여줬죠. 이제 미국 시장으로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제 요도 12시 전에 하락을 세게 했었던 부분도 트럼프의 관세 이야기가 작용을 하면서 하락을 했었던 거라고. 그만큼 이제 트럼프의 관세에 대해서 상당히 지치는 양상을 지금 보여주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게 미국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증시의 움직임이고. 자,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중국이 금요일 날 이제 장 마감 이후, 그리고 그 속에서 이제 일자별로 보게 되면 이제 다음 주 이번 주부터 미국이 서머타임을 시행하는데, 그와 앞서서 이제 중국의 2월 소비자 물가하고 생산자 물가치를 발표를 했어. 근데 중국 양해도 있었고, 그죠? 그리고 중국 춘절 효과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의 2월 CPI가, 소비자 물가가 13개월 만에 하락 전환을 하고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0.7% 하락을 해갖고 예상치보다 마이너스 0.5%보다 더 하락폭이 큰 상황. 거기에다가 이제 PPI 생산자 물가 지수도 29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면서 좀 뭔가, 그죠? 양해를 진행을 하면서도 그렇고 나름 그 적극적인 부양책 이런 흐름들이 나올 것으로 봤는데, 그렇지 않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또 발표된 이 소비자 물가 지수와 생산자 물가 지수가 안 좋다. 그러니까 하락을 했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경제 활동이 좀 위축돼 있다는 거지. 소비도 마찬가지고 생산이 증가하고 소비가 증가하고 투자가 증가하면 CPI나 PPI가 올라가는데, 그 반대의 경우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중국이라는 걸 표시해 주는 거지. 이거는 이제 부담인 거죠. 왜냐하면 작년에 공급 과잉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러운데, 거기에 그래서 지표 CPI, PPI도 안 좋은데 거기에다 대고 또 관세 이 부분을 지금 20% 관세 아니야 있죠? 10% 플러스 10% 관세를 부과하면서 중국이 그렇게 되면 이제 가격이 판매 가격이 올라가게 되니까 뭡니까? 생산은 더 위축이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중국의 600원짜리 아침, 1,600원짜리 국밥 이렇듯이 허리띠를 엄청 졸라매는 중산층들의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건 중국 쪽에 상당히 부담 요인이라는 게 나타나고 있는 거지. 자, 이제 여하튼 그런 흐름인데도 불구하고 중국 증시나 홍콩 증시는 딥시크 발표 이후 기술주를 중심으로 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실제 주식시장하고 실생활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자,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3월 10일부터 14일까지 미국 정형외과 학회가 있고, 12일 날 미국의 2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이제 앞서서 11일 날은 이제 일본의 4분기 GDP 확정치, 그리고 미국의 1월 구인이직 보고서 이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데, 월요일에는 TSMC 2월 매출도 발표하고. 그런데 TSMC의 2월 매출은
그렇게 큰 기대는 안 해.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뭐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칠 요소는 아니다라고 보고 이제 12일 날 수요일 날 미국의 2월 소비자 물가 지수하고 그거보다 이제 앞서서 미국의 철강 알루미늄 요 제품 미국이 이제 철강 알루미늄 제품 25% 관세 부과를 시작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거 전후로 해서 불안 심리가 다소 또 유입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이제 이미 이번 주, 그러니까 지난주에 예방주사를 맞았던 거기 때문에 증시 변동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고,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트럼프가 주말에, 대만이 미국의 반도체를 훔쳐갔고, 또 일부, 한국도, 그쪽은 그렇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했지. 그런 가운데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관세를 별도로 언급했지만, 이 또한 이제 한국은 FTA를 근거로 관세 면제 요청을 보낸 상황이고, 그죠? 협상 성과에 따라 이제 기대 이상의 서프라이즈 가능성도 존재하는데, 그런 카드로 이제 조선이나 LNG 투자, 뭐 거기에 이제 알래스카 투자 뭐 이런 쪽도 같이 연결이 되겠지. 그런데 이제 이 트럼프가 의회 연설을 하면서 사실 우리나라가 자기네 나라보다 그죠 관세를 4배 이상 부과한다. 뭐 그건 이제 WTO 평균 관세율이라고 했는데 이제 조금 전에 나온 뉴스를 보게 되면 그러니까 주말에 나온 뉴스를 보게 되면 미국이 4월 2일부터 상호 관세를 부과하는데 그거를 품목별로 안 하고 각 나라별로 상호 관세를 하겠다. 이제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럼 이제 나라별로 한다는 건 이 WTO 평균 관세율과 그걸로 한다는 건지, 그죠? 아니, 그렇게 한다면 우리 시장은 이제 부담인데, 그렇게 하면 이제 말이 안 되지, 상식적으로. WTO 이 평균 관세율을 적용을 하면 미국은 뭐 3%대고 우리나라는 뭐 13%대니까 그죠? 우리나라 훨씬 높게 발표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상호 관세를 부과하면 우리는 충격인 거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한미 FTA 관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한미 FTA 협정을 통해서 무관세인 상황인데 농수산물이라든지 또 뭡니까 소고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관세가 높잖아, 그지?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거를 합산을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결정을 할 거냐. 그렇게 이제 바뀌는 흐름이 전개가 되면 관세율 부분에 있어서 이제 우리나라도 다소 좀 높은 상호 관세가 부과되지 않겠냐. 이건 예상이니까 지금 뭐 한 치 앞도 사실 뭡니까? 알 수가 없는 거잖아, 그죠? 뭐 캐나다하고 멕시코도 뭐 부과 한 달 했다가 안 달 했다가 한 달 했다가 또 안 한 달 했다가 또 뭐 이런 상황인데다가 그 각 나라별로 지금 어떻게 관세를 상호 관세를 기준을 어떻게 잡는 건지도 나와 있지 않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통령이 부재인 상황에서 뭐 거의 이 최상목 대행의 대응은 뭐 이 대화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는 미국의 시각 이런 부분들 때문에 힌트를 얻을 수 있을 만한 부분이 없는 게 다소 부담이지, 그제? 여튼 요 4월 2일 상호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부담 요인인 건 분명하지. 그런데 이제 그러한 요인도 시장에 이제 놓여져 있기 때문에 시장의 지수가 크게 움직이지 못하는 것도 있고, 그죠? 다만 이제 관세 노이즈는 일정 정도 오랜 기간 지금 트럼프 당선 전부터 당선되고 나서 계속해서 시장의 노이즈로 작용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웬만한 관세 흐름 부분으로 결정이 되게 되면 그것이 불확실성의 해소로 진행될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감도 있는 거고. 자,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미국의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또 12일 날 발표가 되는데 1월 달에 3.0%로 조금 예상보다 조금 높았잖아, 그제? 그런데 요번에 헤드라인 기준 전월 3.0% 대비 하락한 2.9% 그리고 코어 CPO도 전월 3.3% 대비 둔화된 3.2%. 그러니까 정상적으로는 그죠? 정상적인 흐름에 있어서는 다소 이 소비자 물가, 미국의 2월 생산자 물가, 소비자 물가 지수 전반적으로 1월보다는 낮은 수치, 이 부분이 2월 수치가 3월에 발표될 거라고 보는데, 그죠? 그게 이제 그 3월부터 시행한 그 관세 영향이 얼마만큼 작용하는지, 그죠? 그거는 이제 지금 여기에 예상 수치에 반영이 된 건지 안 된 건지를 잘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부담이라는 거,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3월 13일에 우리 시장 이제 한국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있고, 그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금요일 날 3월 미시간 소비자 심리 지수 그리고 장기 인플레이션 기대치 이제 이런 부분들이 발표가 되는데 여튼 뭐 일단 기본적으로는 미국 시장이 뭐 여러 지금 뭐 전체적으로 유축이 되는 가운데에서 다음 주 이후 그죠? 그 다음 주 이제 핵심 발표되는 게 3월 18일 19일 날 FOMC가 발표가 되는데 그죠? 이제 그 전에 발표되는 12일 날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 지수와 13일 날 발표되는 생산자 물가 지수 요것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FOMC의 이 결과 이 부분이 이제 달라지겠지만 3월 FOMC는 뭐 동결인 건 뭐 기정사실이고 여튼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이 물가만 예상대로 나오게 된다면 뭐 지금 이 금리 인하에 대한 미국 시장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또 5월이나 6월부터 나타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갖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관세에 대한 불안의 정점 그리고 그 이후 이제 FOMC 통화 정책의 변화 가능성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이제 계속 이야기했었던 여러분께 이야기했었던 12월 22일부터 진행되었었던 미국의 이 뭡니까 3개월 조정 그죠? 보험성 금리 인하 이후 3개월 조정이라고 한다면 이제 다음 주 부분이 거의 그 기간적으로는 끝물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계속 이야기했었던 이런 관세에 대한 불안감과 이 뭡니까?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뭐 이런 부분들이 함께 작용하면서 약세를 보이고 있는 미국 시장이 저점을 만드는 그런 과정 흐름 부분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이고 자 여하튼 뭐 우리 시장으로 보게 되면 지난주에 그죠 사실 지난주 금요일 날 뭐 중국에 대한 10% 플러스 10% 추가 관세 부과 이게 이제 예기치 않게 나오면서 시장이 세게 급락을 한 걸 제외하고는 뭐 그때 이제 외인들이 매도를 세게 했고 그죠 그러면서 외인들의 매도가 세게 나온 이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연기금은 꾸준한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지금 현재 우리 시장의 코스피 12개월 선행 P로 보게 되면 아직 9배도 안 되고 그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떨어졌어도 22배야 22배 그죠? 지금 미국 시장이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하잖아. 그죠? 나스닥이. 근데 그렇게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12개월 선행 P로 보게 되면 22배고 우리나라는 절대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9배도 안 되는 수준이라고. 그죠? 그런 흐름들로 보게 되면 우리 시장이 더 내려가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그죠? 이런 이제 관세 노이즈에 의해서 지금 저점을 자꾸 만들면서 우상향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시장의 흐름이다라고 바라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 자,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기술적 흐름 부분을 한번 보게 되면 미국 시장에 지난주에도 한번 이야기했었던 내용이긴 해도 이제 우리가 이 주 추세와 뭐 이야기를 했었잖아, 그죠? 항상 시장이 올라가다가 그죠? 이 저점을 훼손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박스권을 이탈하고 하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무너진 거고 그런 가운데에서 최종 마지막 라인에 일봉에서 놓여져 있는 요선은 종가상 지켜내는 흐름을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게 미국 시장이야.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했었던 것도 반복하는데 요 일봉에서는 지금 뭡니까? 이렇게 깨져서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곧바로 돌아가기가 힘들지. 그걸 이제 우리 종목으로도 한번 제일 잘 나가는 종목이 뭡니까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지 그지? 네, 예 사업가를 벌자님. 네. 자 이런 이제 왜 이제 그런 부분을 보여드리냐면 뭐 이제 사실 방산과 조선 그제 지금 방산 부분이 실적이 좋고 하면서 가장 좋은데 그죠? 자 얘도 보라고 이렇게 보면 그죠? 시세가 끝난 걸로 보이잖아. 그지? 지금 내 이 나스닥 지수 차트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죠? 나스닥 지수 차트 그냥 차트라고 생각해. 이렇게 급락을 하고 있고 그죠? 나스닥 지수가 반면에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급락을 했어. 작년 12월, 11월 이때 그죠? 고점에서 42만 원에서 30만 원을 깨고 급락을 했어. 그죠? 이렇게 보면 뭐냐 단기적으로 박살이 난 거지 사실. 이 지수 이 모습하고도 비슷하잖아. 지금 나스닥 모습하고도. 그죠? 나스닥도 뭡니까? 2년 동안 줄기차게 올라왔고, 그죠? 방산과 이쪽 라인도 뭐예요? 2년 동안 2023년, 2024년 줄기차게 올라왔잖아. 그죠? 근데 일봉이 무너졌어. 근데 얘 지금 일봉이 무너졌어도 뭡니까? 그 당시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뭐 법안이나 또 뭡니까? 이런 부분으로 하락을 했던 거란 말이야. 실적은 멀쩡한데, 그죠? 그러니까 그 하단 라인 부분이 들어온 이 라인에서 저점을 12월 초에 만들고 그 다음부터 올라오고 있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런데 다 그렇다는 게 아니야. 그죠? 이렇게 일봉에서 무너져도 그 일봉으로 무너진 게 월봉을 이탈하지 않으면. 그죠? 그 이야기가 뭐냐? 2024년 여기단 말이야. 11월, 12월 이게 음봉으로 파란색이어서 내려오던 요 타이밍이야. 그죠? 그걸 이제 우리가 좀 시각적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여기까지 뭡니까? 예, 사료값을 벌자님, 예, 이렇게 음봉이 났었던 거지. 그죠? 그러면 두 달 음봉이 세게 났어. 그죠? 그래서 이 11월 달에 하락 부분이 뭡니까? 15%, 종가가 15% 떨어졌고, 위 고점에서 뭡니까? 고가가 15%였으니까, 그죠? 이달만 위 고점에서 아래 15%니까 30%가 하락을 했고, 요때, 그죠? 이때 13%가 하락을 했었으니까, 그죠? 43.6%까지 하락을 했다가 되돌린 거야. 그죠? 43.6%까지 하락을 했다가 되돌린 거라고. 고점 대비. 이 고점 대비. 그런데 그 돌릴 수 있는 힘이 뭐냐? 주 중장기 추세는 전혀 이상이 없었다는 거지. 그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일봉이 무너져도 중장기가 살아있느냐 살아있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만약 이게 20개월 이평을 깨서 내려가는 일봉이라면 그제? 그럴 때는 일봉에서 깨져도 안 좋은 거예요. 왜? 중장기 추세가 살아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예를 들면 뭡니까? 2차전지 쪽 라인인 거지. 그죠? 2차전지는 월봉에 20개월을 깨뜨리고 움직이는 거잖아. 그러니까 중장기 추세가 돌아서려면 이 월봉의 선을 돌아서서 나와줘야 된단 말이죠. 그죠? 살 때는 월봉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저점일 수도 있어. 왜? 얘가 20개월을 돌면 이 가격 갭이 엄청나게 비싼 가격인 거잖아. 그죠? 20개월이 도는 가격까지 올라오면. 그런데 이 도는 라인이 지금일지 이후에 1년 후일지를 아직 모른단 말이야. 기술적으로. 그래서 월봉이 깨진 상태에서 일봉이 무너지는 거는 종목을 접근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비싼 돈을 주고 사더라도 월봉이 돌아서서 추세를 전환하는 거를 확인해야 된다는 거지. 그죠? 자, 이제 왜 이야기를 했냐? 이제 그 위치 하나 에어로나 그죠? 하나 에어로가 뭐 이 시장에서 가장 대빵이니까.
그죠? 그런데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렇게 올라왔는데도 잘 보세요. 제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비싼 가격이 절대 아니라 했잖아요. 62만 원도 그죠? 현대로템도 지금 가격이 비싼 가격이 절대 아니다. 실적으로 보면 10만 원이어야 된다. 이제 근데 요 지금 상대적으로 지금 유럽 방산, 나토에 대한 방산 뭐 이 부분이 방해비 증가 이런 부분들로 예상을 해서 지금 뭡니까 이 유럽 쪽 방산 업체들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그 PR을 한번 봐봐요. 그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지금 PR이에요. 그죠? 서유럽 방산업체들의 PR은 더 높아. 훨씬. 그죠? 그러니까 실적이 따라가게 되면 많이 올라와도 현대로템도 마찬가지고. 그죠? 현대로템도 지금 뭐예요? PR 기준으로 보게 되면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20배 조금 넘는 거고. 그죠? 현대로템은 15배 정도 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더 올라갈 수 있는 상승 여력이 있는 거지. 다만 이제 현대로템은 철도 그죠? 이쪽 사업도 있으니까 하나 에어로스만큼 방산으로 전부 다 하고 있는 쪽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긴 하지. 그러니까 그런 가치의 측면으로 보게 되면 현대로템도 더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무엇을 얘기하려고 지금 여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자 그러면 미국 시장이 일봉에서 무너졌고, 그죠? 하나 에어로도 잘 나가는 쪽 라인도 뭐 비단 하나 에어로뿐만이 아니라 금요일 날 세게 하락했었던 뭡니까? 이쪽 얘는 좀 그걸 안 깼었으니까.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도 일봉으로는 깨고, 그죠? 내려온 적이 있고, 그리고 다만 이제 얘는 120선은 안 깼으니까, 그죠? 좀 차이가 있는데 120선 깨진 걸로 한번 보게 되면 하나 옵션 같은 걸 볼까? 얘도 마찬가지지. 하나션도 그죠? 이평선을 다 깨고 내려와서 허당이었잖아요. 여기 이 자리가 27,000원 자리가 그죠? 11월 월초 라인이 그죠? 11월 월초 라인이 여기잖아. 그죠? 12월이고 1, 2, 3으로 들어온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11월 초 라인에 깨뜨린 20개월을 깨뜨리는 것 같다가 되돌아 나오면서 뭐 올라오기 시작했다는 거지. 그런데 이제 그건 이제 시황인 뭡니까? 이 트럼프의 그죠? 조선 사랑 이게 이제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 작동을 하면서 올라온 건데 쉽게 깨질 모습이 아니잖아. 그지? 자,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부분이야. 그러면 일단 미국 시장부터 다 설명을 다 드리면, 자 이렇게 일봉이 깨져서 내려오고 있고, 다만 이제 미국 시장은 TER이 뭐 22배, 그죠? 빅테크 기업들은 그거보다 더 높은 상황이고 30배에서 35배인데 메타나 아마존, 메타하고 엔비디아, 이쪽은 이제 22배 뭐 그 평균 수준까지 내려온 상황이고, 자 이제 그런 가운데 월봉으로 보게 되면 딱 그 자리 우리가 월봉의 추세로 했던 자리까지 온 거잖아.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생각을 해볼 게 있어. 여러분들께 계속 이야기했었던 보험성 금리 인하 이후에 3개월 동안은 조정을 받아야 된다. 그죠? 그 3개월 조정을 보이는 흐름 부분에서 걸리는 게 딱 뭐냐를 보게 되면 관세도 있지만 그 와중에 그죠? 그리고 나서 이번 주가 우리 시장 옵션 만기. 다음 주가 미국 시장의 옵션 만기. 그죠? 그 옵션 만기가 끝나는 흐름 부분이 그 전후에서가 미국 시장이 턴을 하는 시점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 라인이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를 조금 더 반복을 하겠지만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 시장도 그렇고 올라갈 확률이 더 높은 시장이라는 거예요. 우리 시장은 옵션 만기, 우리 시장도 옵션 만기. 그리고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뭐 대통령 탄핵의 인용이냐 기각이냐 결정되는 부분. 이런 이제 정치적인 부분까지가 다 결정이 되는 그게 마무리가 돼야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죠? 뭐 누가 뭐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그 정치적 불확실성이 완료가 돼야지. 불확실성이 이제 끝나야지. 그제?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시장의 지수도 세게 올라가기도 어렵고 미국 시장도 지금 관세 계속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그죠? 빅테크 기업들이 2년 동안 엄청나게 상승을 했는데 지금 지수가 바로 더 올라간다? 그건 미친 짓이지. 그죠? 그걸 해소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미국의 통화 정책이 변화하고 그죠? 물가가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에 이 주는 타격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미국 시장에서 뭐 트럼프가 하려고 하는 뭐 반도체부터 시작을 해서 반도체 칩스법도 그죠? 지금 미국에 투자하는 삼성전자 거기에 반도체 투자로 받아야 될 돈이 7조 정도인데 그거 못 주겠다고 하고 있는 게 트럼프잖아. 그죠? 그런데 그게 법률적으로 통과가 될 수 있느냐?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구조는 그죠? 통과되기가 쉽지 않아. 트럼프가 하고 싶어도 의원스러워. 그거는 이제 보시면 글에 올려놓았으니까 그 기사 내용도 한번 보시고 무슨 얘기냐면 다 한 이야기 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다고. 뭐 대통령이 이야기한다고 다 됩니까? 그죠? 법안이 통과가 돼야 되고 하는 거고 또 거기에 미국의 민주당이 원해도 공화당이 원해도 그죠? 공화당 내의 지역구의 국회의원이 뭡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자기 지역에 피해를 볼 수 있거나 하게 되면 또 반대표를 던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또 어디 갔어? 지금 또 없어졌냐? 잠깐만. 아이씨, 여기 있는데 왜 안 떠? 아까 상호관세 여기 치자.
아까 그 미 백악관이 내달리 발효 상관세 국가마다 단일 세율을 적용한다. 이러면 조금 머리 아프시는 거거든. 얼마를 할지를 예상하기가 쉽지 않은 거니까. 그죠? 그건 여러분들 뭐 기사 읽어보고. 아까 어느 거야? 이거 이 내용. 여기 보면 그죠? 반도체법 폐지를 촉구하지만 실제 법이 폐지될 가능성. 상원의원 100명 중에 60명이 찬성해야 하는데 민주당 의원 47명이 반대. 그럼 공화당에서 3명 정도만 뭡니까? 13명 정도가 반대하면 되는 거잖아. 그죠? 아니지. 그게 아니지. 100명 중에서 60명이 찬성을 해야 되는데 그죠? 민주당 의원 47명. 이거는 이제 반대잖아. 그지만 40명이 넘잖아. 그죠? 그러면 뭡니까? 공화당 53명이라는 거잖아. 그죠? 그럼 이것만으로도 뭐 민주당에서도 찬성하는 의원들이 있겠지. 그지? 그렇지만 60명이 찬성해야 되기 때문에 53명인 공화당. 거기다 또 53명 중에 3명인가? 그죠? 4월 1일 날 선거. 그 부분이 뭐 된다고 그대로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되기가 쉽지 않는 수치야. 수치 자체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막 이렇게 뭐 반도체 뭐 이런 부분이 트럼프의 협상 기술로 사용되면서 우리나라를 압박하는 그런 흐름으로는 전개될 수 있어도 실제로 받을 돈을 못 받는 데까지는 쉽지 않다고. 그죠?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둬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 여튼 그런 가운데 이미 이제 뉴스가 나왔으니까. 그죠? 뭐 구조규모 K2전차 폴란드 2차 계약 임박 이거는 사실 목요일 날 나온 이야기야. 그러니까 그 뉴스 부분 뭐 주말에 또 나온 거고. 그죠? 근데 이제 요거는 조금 영향이 큰 것 같아. 지금 유럽 쪽 라인에 테슬라 판매가 급격히 줄어들고 거기에다가 호주도 지금 테슬라 판매가 72% 급감하고. 거기다 미국 시장, 미국에서도 테슬라에 대한 반감이 심해지면서 화염병 던지고. 왜냐면 테슬라가 공무원들 무지 자르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일론 머스크에 대한, 그죠? 일론 머스크에 대한 반감이 상상 외로 좀 높은 상황. 그런 부분이 금요일 날 반등이 들어오는데도 테슬라가 사실 기술적으로는 한번 반등해 줄 자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줄기차게 내려왔잖아. 그지? 그러면서 이제 월봉이 깨졌느냐 안 깨졌느냐를 봐야 되는데, 그죠? 이제 월봉이 여기 다 왔어. 그지? 이것까지 깨버리면 안 되지. 그죠? 그러면 엄청난 시간이나 그런 부분이 진행되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주는 테슬라의 반등이 나오느냐 안 나오냐 온갖 악재가 나오고 있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실적이라고 하는 부분이 1월, 2월 봤을 때 수치가 엄청나게 안 좋다는 거가 판매 대수가 안 좋다는 게 나오는 부분. 뭐 사실 테슬라는 전기차 부분도 중요하지만 에너지 저장 장치는 잘 나가고 있으니까 그거죠. 그쪽 부분이 만회를 해줄 건지는 모르겠지만 여튼 그래도 심리적으로는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을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월봉이 내려갔고 아까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내려와도 그죠? 반등할 만한 월봉을 만들어 놓고 있는 거고. 이제 이왕 나왔으니까 빅테크 기업들의 메타하고 월봉 부분들을 한번 보자고. 그죠? 메타도 좀 많이 내려왔어요. 빅테크 기업들이 전부 다가 내려왔으니까. 그죠? 가장 강했던 게 메타인데. 근데 사실은 메타의 월봉을 보게 되면 엄청나게 올라와서 2달 조정. 이 2024년 연초에 조정받았었던 이때. 금요일 날 장중에도 이야기했지만 1, 2월 달은 그죠? 1, 2월 달은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용어가 많이 나온다. 왜? 그 전달에 그죠? 11월, 12월에 블랙 프라이데이니 크리스마스니 연말 뭐 이러면서 소비도 엄청나게 땡겨서 하고 막 해서 들떴던 분위기가 오히려 연초가 되면서 그 먼저 가수요. 가 보여줬었기 때문에 오히려 소비나 이런 쪽은 지표가 좀 안 좋은 경향이 있고 2024년 월봉을 보더라도 지금 비슷하지 않아요? 메타의 2024년 1, 2월이나 지금 2025년 1, 2월이나 그죠? 이때도 2024년 여긴 2, 3월이구나. 2, 3월 그죠? 이때 모습과 지금 올해 1, 2월 모습하고 차트 방향이 비슷해. 그죠? 그러니까 2년 동안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올랐었던 미국 시장이 과열을 죽이는 그 작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된다고. 그죠? 그래서 미국 시장이 3월 중순까지는 크게 못 오르겠지만 여기서 더 떨어지기보다는 바닥을 만드는 과정이 나오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보는 거고. 자,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그런 뉴스 부분 참고하면 되고 거기다가 이제 스타게이트가 엔비디아 최신치 64,000개 탑재 계획이다라고 하는 내용도 뉴스도 있고. 하여튼 뭐 그런 뉴스들이 있고 시장 쪽도 트럼프 파월 이장과 관련된 이야기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정도로 하고 여튼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지금 우리 시장은 그죠? 우리 시장의 지수야. 금요일은 사실 시장이 코스피는 그래도 버텨줬는데 그죠? 코스닥이 약세를 세게 하면서 그죠? 하락 종목수가 2배 이상 많은 흐름을 보여준 상황이고. 자, 이제 코스피 지수의 모습을 보게 되면 코스피도 이게 이제 지난주 설명했었던 내용인데 그죠? 지금 돌아서 나아가야 될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가지 못하는 흐름을 보이니까 지난주 중국의 관세 이래서 세게 떨어진 거잖아요. 그지? 그리고 나서 추세 요 마지막 라인 부분을 잡으면서 우리도 반등을 하는데 그 반등의 흐름 속에서 수급적으로
외인들이 금요일 날 이렇게 잘 보면 장 마감적 라인 부분에서 외인들 선물 매도가 좀 줄어들었고, 그죠? 코스피 코스닥도 좀 소폭 매수를 했지. 그건 이제 미국 시장의 반등 가능성을 좀 본 거지. 거기다가 이제 일별 동향으로 보면 연기금이 지난주 목요일 날 6억 한 번 매도를 한 걸 제외하고는 코스피에서는 지금 딱, 그죠? 거의 계속 매수잖아. 이 하루. 이건 일부러 마이너스를 낸 것 같아. 그죠? 뭐 43일, 44일 이렇게 연속 순매수에 대한 이 이야기를 좀 줄이려고 하는 의도가 좀 있지 않았느냐. 그죠? 그런 가운데 이제 선물적으로 한번 보게 되면 어차피 우리 시장은 이제 뭡니까? 이번 주 목요일이 선물 옵션 만기일이니까, 그죠? 그 속에서 선물 흐름을 보게 되면 지금 선물 쪽은 외인들은 매도. 사실 외인들이 선물 쪽을 좀 매수를 해줘야 되는데, 그죠? 이 2월 20일부터는 선물을 계속 매도하면서 반면에 이제 그 매도한 부분을 금융투자 중심으로 매수하고, 그죠? 주식은 연기금 쪽에서 매수하고, 그제? 그런 쪽으로 지금 흘러갔는데, 요 균형으로 보면, 요걸로 보면 뭐 개인이 선물을 주구장창 산 것도 아니고, 그죠? 외인과 기관이 선물을, 그러니까 외인은 기관한테 선물 넘기고, 거기서 나오는 프로그램 매도 부분은 일부 연기금이 매수하고, 그죠? 그런 흐름들이 진행되는 그런 부분들이 진행됐다라고 보고, 그래서 우리 시장도 아까 흐름들로 보게 되면 지금 거래소보다 올해 먼저 세게 올랐었던 코스닥이 조정 양상이 좀 있고, 그죠? 왜냐면 금요일 날 요 안 좋은 모습은 코스닥이 더 안 좋지, 그제? 요 라인을 깨버렸으니까, 이렇게 올라오던 라인을 깨버려서 내려온 거니까 코스닥 쪽은 힘이 조금 딸리는 모습이고, 반면에 코스피 이쪽은 그래도 지지할 부분을 지지를 해줬는데, 그러면 그 속에서 월봉을 보자고. 코스닥은 반등이 들어와도 지금 월봉이 20개월을 돌아 나오지 못한 상황에서의 반등이니까 이렇게 쭉 뻗지를 못하고, 당연히 월봉에서 지금 뭡니까? 1, 2월 상승 이후에 3월 조정을 보이는 것이 당연한 거고, 거래소도 마찬가지지, 그제? 거래소도 지금 월봉을 이거를 회복을 해야 추세가 도는 거란 말이에요, 그제? 요 라인이 2585포인트 요 정도 2600포인트 근처인데 2월 달에 돌파했다가 한 대 두드려 맞으면서 내려왔고, 이번 달에는 지금 코스닥하고 틀리게 양봉이면서 지금 요거 2600포인트를 돌파를 하느냐. 그래서 이 3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상대적으로 1, 2월 달에 강세를 보였던 코스닥은 음봉이지만 코스피는 이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서 요거를 돌아 나오는 형태가 저는 나오게 되면 의외로 더 강한 시장이 펼쳐질 가능성도 있다고 봐. 자꾸 이제 3월 31일 날 재개되는 뭡니까? 이 공매도 재개 이런 것에 대한 부담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 부담 요인이 지난번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실적 대비 올라온 세게 올라가고, 실적 대비 떨어졌어도 실적이 안 좋은 쪽 라인은 안 좋겠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엄청난 기회 일수가 있다라고 보는 쪽이거든. 왜냐하면 사실 중국이 계속 10% 관세, 미국이 중국한테 10% 관세 부과, 그죠? 캐나다, 멕시코 25% 관세 부과하던 그 타이밍에서 중국이 계속 미국한테 협상하자고 그러는데도 협상도 안 하다가 10% 플러스 10%를 또 때린 거 아닙니까? 그만큼 중국에 대해서는 엄청난 압박을 하겠다라는 걸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또 그렇게 실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그제? 실질적으로 이 중국에 대한 관세를 세게 부과하면서, 그죠? 그러면서 미국이 캐나다나 멕시코가 중국에게도 관세 부과하고 이런 중국을 좀 배척하는 그런 흐름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중국이 또 캐나다에게 이 관세를 부과했잖아, 그죠? 여하튼 그런 관계를 통해서 중국을 옥죄이려고 하는 흐름으로 본다면, 거기와 경쟁 산업에 놓여져 있는 쪽 부분인 우리 쪽은 계속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흐름 부분으로 갈 가능성도 높다라는 쪽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흐름들로 가미를 하면 시장은 이 3월 부분을 어떻게 넘기느냐, 그제? 미국 시장의 옵션 만기까지 다음 주 있는 옵션 만기, 그리고 우리 시장으로는 이 정치적 불안, 인용이든 기각이든 어떤 결정이 됐을 때 국민적 부분에 있어서의 이런 혼란이 있지 않고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흐름으로 전개가 된다면, 우리 시장은 추가적인 조정보다 상승 흐름을 갖고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지. 거기에다가 미국 시장이 관세에 대한 그 노이즈는 사실 작년부터 계속 받았고, 그런 가운데에서 여하튼 가자지구라든지, 그리고 러시아에 대한 지금 제재 가능성도 또 미국이 이야기하면서 젤렌스키에 이어서 러시아까지 압박을 하면서 종전, 휴전 협상 이 부분을 강화하게 되면, 그죠? 러시아나 가자지구나 이런 쪽 부분, 이란은, 그죠? 어차피 제재를 통해서 이란을 굴복시키고 이란이 쉽게 미국에 대항하기 어려운 지금 경제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게 되면 전체적으로는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완화되면서 좀 나아질 수 있는 기반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죠? 아직까지는 트럼프가 계속 강경 정책을 쓰고 있고, 그런 가운데에서 정말 의도가 무엇이냐를 파악하는 부분은 4월 2일 이 상호 관세, 거기에서 이제 많은 것들이 의도가 진짜 협상용이었었는지, 아니면 진짜 우방국이고 뭐고 없이 보호무역주의로 가면서 글로벌 교역량을 줄이는 참 안 좋은 흐름으로 가는 건지, 그게 알 수 있는 부분은 결국 4월 2일 이 관세 대한 흐름 부분이 나오는 그때까지가 조금 부담이겠지, 그죠? 자, 이제 그런 부분이고, 자,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그 정도로 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그런 쪽 라인 부분에
미국 시장에서 수혜를 받는 트럼프의 수혜를 받는 조선이나 그리고 방산 이쪽은 기대 이상으로 지금 잘 움직이고 있고 그죠? 그러면서 또 다음에 가면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저희 얘기가 나오면서 움직이면 현대로템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반이다라고 보고 이제 요 이후에는 또